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흥하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특징을 이해하게 되면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 금일 하락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적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을 좀 길러야지 해운주 특히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부터 4분기 시즌에 물동량이 계속해서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측면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요 통화국이 약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인 상승하고 또 글로벌 정세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일 흥하해운의 중장기적인 포인트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흥하해운의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일 한 1%가량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해운주 중에서도 흥하해운이 사실 23년 그리고 24년 초반까지만 들어서도 가장 강한 이 변동성을 보여주는 종목이었습니다. 24년 들어서 대한해운 쪽으로 조금 분위기가 넘어간 상황인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가장 리스크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죠. 이 블록들 관련된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해운주가 상승에 대한 탄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같은 강한 모멘텀은 받지 못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이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해운주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흥하해운은 하락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 속에서 외국인의 매집 물량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흥하해운 같은 경우 가격 안정화 구간을 거치고 나서 재차 상승에 대한 어떤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월 30일 날 기록했던 저점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재차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시나리오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이 레바논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을 죽이고 나서 헤즈볼라도 대규모 로켓 공격으로 어떤 보복성 공격을 펼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동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란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해상운임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해운주들이 상승을 했죠. 해상운임에 이렇게 상승 탄력을 주는 요인들 중에서 다양한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글로벌 정세적인 분위기가 있겠죠. 만약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역, 지금까지 헤즈볼라랑 그리고 후티 반군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견제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정세가 더욱더 악화되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란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열리게 되고, 이 부분을 봉쇄하게 되면 운임비는 더욱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임비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해운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 특히 발틱 운임 지수가 다시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발틱 운임 지수 같은 경우 24년 들어서 특히 하반기에 상승 탄력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아마 3월달에 기록했던 2,400포인트 가량 도달할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 4분기 물동량의 피크 시즌이 돌아오죠. 물동량이 증가하면 해상운임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지표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제조업 지표라든가 GDP 성장률이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해상운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발틱 운임 지수랑 연동시켜서 철광석 가격 그리고 석탄 가격의 방향성을 추적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도 3분기, 4분기 사이클 철에 맞춰서 120불 가격대까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BDI 지표는 더욱더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컨테이너 운임지수, 하반기에는 발틱 운임지수가 운임지수를 견인을 하면서 전반적인 해운 운임은 24년 지속적으로 강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도 보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죠. 여기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측면에서 좋죠. 증시가 환율이 상승할 때 증시 자본금이 밖으로 이탈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역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요 통화국의 약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 이 강세에 대한 직접적인 모멘텀을 받는 것이 바로 해운주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돌아와서 흥하연의 가격적인 흐름세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주봉으로 살펴보게 되면 61선 구간에 놓여 있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1선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이 구간까지는 발현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1선 구간에 대한 강한 돌파 여부가 1차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4월달에 기록했던 윗꼬리가 출현했던 구간이 있죠. 이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1월 15일 날 중동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면서 흥하연도 마찬가지로 또 윗꼬리가 출현했는데 이 구간까지 돌파 여부를 우리가 최종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흥하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역사적인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불러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정세가 악화되는 구간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흥하연 같은 경우에는 정세 악화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수혜주가 흥하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운임비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임비 관점, 발틱 운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에 있으니까 흥하연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이 환율의 측면 시장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정세가 악화되면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급의 이점을 흥하연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강세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